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임에 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피곤하고 심지어 우울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람 수가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어떤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씨는 퇴직 후 오래된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한 친구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다 엉망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희망이 없다. 몸도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우울한 기분이 지속됐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B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활력이 넘쳤고 만남이 끝난 후에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60대 이후에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든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너무 덥다고 하고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합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한숨 쉬고 뉴스만 보면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남 탓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인이 불행한 이유를 정부 탓, 자식 탓, 친구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본인도 점점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쉽게 퍼지지만 긍정적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행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뉴스, 정치, 경제, 건강 이야기로 항상 불안감만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걱정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반복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해롭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실제로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과 자주 만나야 한다면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이야기 해보자라며 유머나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라면 들어주되 불필요한 걱정은 깊이 공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끊기 어렵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나누는 대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기는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굳이 자리를 오래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 천천히 반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부정적인 주제가 나오면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라고 화제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도 요즘 저렴하고 좋은 물건도 많아요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피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본인을 덜 찾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모임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곤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분과 정신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느 모임에서나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남을 험담하며 대화를 즐깁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결국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가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남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많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주된 화제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에서 특정 사람을 따돌리거나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에 동조하면 결국 본인도 같은 부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좋아요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피해야 할까요?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남의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뭐 하냐? 연금은 얼마나 받느냐? 집은 어디에 사느냐? 같은 질문을 던지며 상대를 평가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피로감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관심처럼 보이지만 결국 비교하고 판단하는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도 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적인 질문에 가볍게 대답하고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일 없이 지내요. 같은 짧은 답변으로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본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노후에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대화는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삶을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험담과 비교를 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대화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가볍게 맞장구를 치는 것만으로도 험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도로 짧게 반응하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험담이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 얘기보다는 요즘 좋은 일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험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밝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보다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중요한데 주변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소비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본인이 언제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돌려받지 못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돈 거래는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경제적으로 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그냥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가능하면 애초에 돈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금을 받거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 문제로 인해 오랜 친구 사이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돌려받을 때까지 불안하고 빌린 사람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왜 갚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 감정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빌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피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뢰가 깨지고 결국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돈 문제는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을 정도의 금액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위해 돈 문제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좋은 친구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딱 잘라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나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어렵다라고 말하면 상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돈 문제는 예전부터 하지 않기로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라고 말하면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도 노후를 위해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해서 힘들 것 같아라고 설명하면 상대도 납득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거절하면 같은 요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다음에 생각해 볼게라고 하면 상대가 계속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돈 대신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거나 재정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있게 거절하면 상대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의 재정이 건강해야 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본인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을 수 있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려 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항상 본인의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할 기회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이유로 내가 살아보니 다 알아라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대화에 흥미를 잃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대화의 균형이 깨지면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하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 재미있네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좋은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더 원만하다고 합니다. 경청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만 반응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무조건 하려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모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대화의 질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균형 잡힌 대화를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화 습관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대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면 대화의 흐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본인의 이야기만 한다면 조용히 듣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더욱 원만해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대화를 독점하려고 하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고 모임에서도 너무 깊이 대화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대화의 즐거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결국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진정한 우정이나 교류로 보지 않고 일방적인 필요에 따라 유지합니다.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반복되면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 피로감만 남게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서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들어주다 보면 상대는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려면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부탁할 때마다 바로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부탁할 경우 한두 번은 거절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도 더 이상 쉽게 부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모임에서도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관계라고 해서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어렵지만 다음에 시간 되면 보자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도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서로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드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본인도 상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다를 떨기보다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만남이 끝난 후 피곤하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는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보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누구와 어울리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람들 중 여러분도 피하고 싶은 유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